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지금 국제정치 얘기 좀 하고 갈게요. 미얀마에서 지금 국가 비상사태 뭐 총선 준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미얀마 사태가 우리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자, 여기가 미얀마입니다. 여러분 미얀마 여기고 중국, 이게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도 버마 루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고립되어 있었던 국민당 정부의 물자 수송 루트가 이 미얀마를 타고 이렇게 물자 수송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당 중에 중일 전쟁에서 국민당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미얀마를 통한 그 보급로였거든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실까요? 이게 2000년대 후반이요. 2000년대 후반에 보십시오, 여러분. 중국 미얀마 가스 파이프라인,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 2013년, 2009년부터 여러분 그때 그 충칭이나 이런데 가스 부족 사태가 벌어져서 택시들이 가스 충전하려고 이렇게 줄을 섰었던 가스 충전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이게 2009년부터 뭐 201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그 에너지 수급 상황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면 중국이 저 시대에요. 그러니까 2009년 말부터 2010년대 일명 마이카 시대가 열립니다. 마이카 시대.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여러분 WTO 가입하고 쭉 성장을 하다가 2010년쯤 돼서 마이카 시대가 열려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차가 느냐면 1900만 대, 1년에 차량 등록 대수가 1900만 대씩, 우리나라에 있는 차 다 합쳐도 1900만 대인데 그 정도씩 차가 1년에 푹푹푹 느는 시절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동차 뭐로 가요? 여러분 석유로 가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1900만 대씩 생기니까 석유 수입, 가스 수입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때 중국이 정말 큰 문제였어요. 정말 큰 문제였거든요. 그때 그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시키면서 중국이 뭘 하냐면 이걸 합니다. 이쪽에서 미얀마에서 이렇게 중국 쿤민까지 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자,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석유 주로 어디서 나오죠? 중동이죠. 중동에서 이렇게 걸쳐서 미얀마까지만 오면 중국으로 석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거칠 필요가 없다? 싱가포르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싱가포르를 거칠 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뭐야? 말라카 해협이죠. 말라카 해협 지나고 나서 여기가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 그리고 여기 위에 대만이 있죠. 대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는 여기 구단선을 긋고 중국이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는 자기네들의 영해다라고 2025년부터 영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미국이 뭐라고 그래요? 미국이 니네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대만과 2025년 못 박아놓고 있고, 시진핑이 3연임을 하죠. 올 10월에 여러분 3연임을 선포합니다. 대의 명분은 뭐예요? 10년씩만 하기로 했는데 종신 집권 체제로 가잖아요, 시진핑이. 그러면서 명분이 뭡니까? 자기가 중국의 통일을 이루겠다. 중국이 세계 넘버원 국가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초석을 다지겠다. 이러면서 종신 집권 체제를 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5년으로 못 박아놨는데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대만 침공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남중국해하고 대만 일대에서 여러분 전쟁이 나고 기타 등등 하면, 그러면 중국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석유를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는 말라카 해협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이 좁은 데를 어떻게, 미 해군 기지도 있고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이 말라카 해협을 무슨 수로 중국이 돌파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미얀마에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하고 여기서 요만큼만 움직일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1대1로가 여기서 지금 넘어가는 데서 이 카슈미르 지역하고 이쪽에서 라다크 지역, 여기 보이시죠? 라다크 지역에서 지금 이쪽 1대1로 지금 곤봉 들고 지금 싸우는 거 아시죠? 저기서 서로 총을 들면은 확전이 되니까 인도군, 중국군이 저기서 몽둥이 들고 싸우고 막 차 뒤집고 육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여러분 육탄전을 해서 중국 군인 숫자가 얼마고 인도 군인 숫자가 얼만데 저런 산악 지역에서 육탄전을 해서 여러분 몇 명 다치고 죽는다고 저기서 끝장이 나요? 저거는 100년 1000년이 가도 중국하고 인도에서 라다크에서 육박전을 해서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도도 핵 들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뭐 전면적으로 총 쏘고 전쟁을 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도와
인도와 중국은 저 국경 분쟁 지역에서 총을 쓰지 않기로 해서 막 몽둥에다 못 받고 육박전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서 이쪽으로 1대1로가 넘어가는 일은 1대1로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쭉쭉쭉 뭐 이게 파키스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원하는 건 여러분 보세요. 파키스탄 있죠. 파키스탄을 뚫어서 파이프라인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여기 석유를 요렇게만 가지고 요 정도만 지키면 되잖아요. 요 정도만 지키면 되고 여기 파키스탄이 최선이지만 그게 안 되면 버마를 통해서라도 요렇게 지나가는 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석유 자원 확보의 최상의 루트입니다. 여기 말라카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파키스탄하고 미얀마로부터 석유 수가 들어가는 데를 이렇게 확보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럼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다? 남중국해하고 대만에서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국지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국지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났는데 미국이 여기 안다만 제도나 이쪽에서 그러니까 안다만 제도 훈련이 여러분 왜 중국이 그러겠어요? 안다만 주도에서 그러면 여기 버마로 가는 길을 버마 앞바다에서 인도하고 쿼드가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안다만까지 가면 전면전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전면전이 되면 여러분 중국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쟁 날 수 있고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되게 웃기지만 이것도 전면전인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열받는 얘기겠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의 전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국지전이죠. 우크라이나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이 밖에 있는 뭐 몰도바, 벨라루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폴란드로 밀고 들어오면 나토 지역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입장에선 전면전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국지전이죠. 우크라이나 밖으로선 전쟁이 나지 않는 국지전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중국도 뭐라고요?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국지전으로 가길 원하고 그 국지전 상황이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미국하고 뭐 여기 주요 대만하고 국지전이 벌어졌을 때 버마 루트는 석유를 좀 여기를 건들면 이제 전면전이 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일단은 여기 있다 다시 말했지만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깔고 저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죠. 자, 이제 문제는 이게 여기서 중국과 미얀마의 친중 정부가 들어서느냐 친미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미얀마가 되게 친중적인 나라였는데 키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 나라에서 점점 중국에 대해서 반중 여론이 점점 세지는데 그 중국이 여러분 뭔 짓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중국이 미얀마 여성 7,400명을 중남성과 강제 결혼을 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여러분 어디서 썼던 방법입니까? 중국이 강제 결혼을 하는 방법 어디서 썼던 방법이에요? 어디서 썼던 방법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썼던 방법입니다. 우리가 토번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이 티베트 자치구가요, 여러분 현재 티베트 자치구 내에 티벳 사람들의 인구가 20% 이하로 떨어졌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주하고 그리고 결혼 통혼 정책과 강제 이주 정책을 써서 저기에 원주민들의 인구 구성이 20% 이하로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티벳 독립의 동력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자, 인구로 밀고 들어가서 그리고 그렇게 이런 정책을 쓰고 30-40년이면 그 나라가 지워지는 겁니다. 역사상. 자, 중국이요. 미얀마 여기 국경 일대에서도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강제 결혼. 얼마나 반 중국 여론이 들끓겠습니까? 거기다 쿠데타 벌어졌죠. 쿠데타 벌어졌는데 저번 주에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그런 거 있어요. 쿠데타가 벌어졌는데 중국이 이게 미얀마 군부편을 들고요. 중국 관영 매체도 쿠데타 수장에 대해서 미얀마 지도자라는 호칭을 2021년 6월 7일 1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얀마에 최초로 힙합을 도입했었던 가수가 있대요. 미얀마에서 최초로 힙합을 도입했던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힙합을 처음 도입하니까 미얀마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 서태지처럼. 서태지가 맨 처음에 이렇게 춤출 때 난리 났었던 것처럼
저 힙합 가수가 힙합을 처음 도입을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을 했었대요. 국회의원을 했다가 국회의원을 관두고 나서 다시 무대에 섰는데 미얀마에서 쿠데타 나고 이러니까 다시 민주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톱스타가 국회의원이 됐다가 힙합 가수가 국회의원이 됐다가 다시 민주화 투사가 됐는데 그 힙합 가수를 3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처형을 했습니다.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요, 그래가지고 지금 7위대가 밖으로 못 나오는 상태지만 거의 계엄령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 미얀마 젊은이들과 기타 등등이 들끓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거랑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게 미얀마 청년들 사이에서 민주화의 롤모델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저 미얀마 청년들 사이에서 롤모델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고 저들의 구심점이 케이팝이에요. 황당하죠? 소녀시대 노래,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라든지 로제의 온더그라운드가 저들에게 저항을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한국 노래를 틀어대요. 집회를 하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둘러싸고 그래서 미얀마에서 친미 정부가 그러니까 민중들은 친미 정부가 들어서 젊은층, 특히 미얀마 젊은층은 친미 정부를 향한 엄청난 그 저항 의식을 가지고 있고 군부는 친중 정부로서 짓누르고 있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느냐 마냐에서 여러분 이 미얀마 파이프라인 아까 보여드린 미얀마 파이프라인 있죠? 이거를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는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이슈다.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자, 전 세계가 석유, 식량, 석유하고 식량 이거 두 개는 여러분 삶에 치명적인 거죠. 삶에 없으면 죽는 겁니다. 식량하고 에너지는 이 두 개를 둘러싸고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요동을 치고 있고 미얀마 군사 쿠데타 앤드 친중 정부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 미얀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소프트 파워 서양 세계의 소프트 파워의 상징이 어디다? 대한민국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않고 한국 정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긴 상황입니다. 투닥거리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태평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치포 동맹을 하라 마라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정치 이슈도 안 돼 있고 독박스게 생겼잖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아무튼 저는 조회수가 안 나오던 인기가 없던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머가리가 나간 정치를 하고 있어서 뭐 조회수가 안 나오던 뭐 인기가 없던 슈퍼챗이 안 타지던 저 새끼는 뭔데 저런 얘기만 해야 하든 저는 제 고집대로 똥꼬집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대한민국 국민들, 언론들 기타 등등 다 제정신 차리자.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미쳤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